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라떼 아뜨님, 네, 악마님, 스마일마님, 네, 드랜드님, 네, 요술램프지니님, 샤갈님, 클라이밍님, 네, 힐리어님, 두아루체님, 써님,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술램프 진이님 반갑습니다. 자, 요술램프 진이, 어떻게 뭐, 소원 빌어도 괜찮나요? 요술램프 진이. 닉네임이 너무 좋으셔서, 자, 오늘 뭐, 시장, 조금 조정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대응하시기가 오늘은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시장이 했어요, 오늘. 자,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장중에 2550포인트를 터치하고 살짝 조정 줬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회원님들.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서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쉬어가도 괜찮은 위치고,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보여주었죠. 뭐 이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1위 업체지 않습니까?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2위 업체인 시젠이 오늘 10% 이상 조정 받았죠. 진단키트들 오늘 다 조정 받았습니다. 수젠텍을 비롯해서 랩지노믹스 다들 조정받는 움직임이었는데, 자, 뭐 이런 진단키트가 조정받았던 이유,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의 백신 내용이 또 간밤에 좀 나왔던 내용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PCR을 만드는 회사가 이 시가총액이 제가 뭐 계속해서 저는 비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과하다. 너무 비싸다. 뭐 PCR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시가총액을 우리가 높게 멀티플을 줄 정도의 어떤 가치를 줘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시즌 자체는. 일단 뭐 모더나의 뭐 백신을 떠나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저는 뭐 PCR 업체들이 최근에 뭐 매출이 좀 좋아지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게 뭐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젠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전 시가총액 1조원 정도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1조에서 뭐 2조 사이 정도? 그 정도면 딱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PCR 만드는 업체가 뭐 이렇게까지, 이 부분들은 제가 TV 나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 고고쇼에 나가서도 뭐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업체 3개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봐야 되죠.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마이너스, 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고만고만했죠. CGM 폭락했죠. HLB 좀 조정받았죠.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힘이 없었던 흐름들이었고, 뭐 그렇다 해서 이게 뭐 지금 추세가 지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추세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4위 업체인 뭐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뭐 흐름들 괜찮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뭐 살짝 조정은 좀 보여줬어요.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좀 상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제 CJ ENM이죠. 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이 CJ 대한통운 나. 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보합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좀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게임주들이 보면 최근에 뭐 신규 게임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모바일용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였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 4분기 또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흐름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시젠이 좀 과도하게 오늘 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이 좀 약간 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영향을 줄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크게 상승했으니까 뭐 오늘도 뭐 갭 상승으로 시작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추세상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요. 자 SK 하이닉스 또한 뭐 상승 흐름 좋습니다. 상승 흐름 좋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가총액 4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들 뭐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들 뭐 최근에 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6위를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랑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오늘은 좀 떨떠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시장에서 일단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가 떴기 때문에 뭐 가다가 좀 멈출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이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먹이도 줘야 되고 거기에다 뭐 좀 물도 좀 먹게 좀 휴식을 좀 취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어제 움직임이 별로였는데 그 다음 좀 자동차가 좀 반등 흐름 좀 보여줬죠. 뭐 현대차 흐름도 좀 괜찮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일부 차익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모비스는 보지 마세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뭐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일단 정의선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3월까지 거의 뭐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그룹의 지분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갈 건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현대모비스는 주가 상승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뭐 이런 뭐 이것저것 뭐 개조해서 갖다 붙이고 있죠. 중고차 사업한다, 뭐 자율주행이다, 뭐 지금 뭐 수소 관련된 운송 사업을 한다, 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수소 관련 인프라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일단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탄력성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미국에서 BMW 차량 화재가 있었죠. 뭐 지금 미국에서는 좀 배터리 쪽이 문제였고 배터리 쪽에 좀 이물질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제적인 배터리 화재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은 뭐 일단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고 뭐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LG화학도 최근에 뭐 화재 났죠. GM에 있는 좀 미국, 그것도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GM에 지금 배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 관련해서 좀 전기차가 또 화재가 났습니다. 뭐 화재가 나다 보니까 뭐 LG화학도 최근에 뭐 같이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반등 시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뭐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뭐 좀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막판까지 계속 매수하네요 지금. 외국인들 돈 많아요. 확실히 오늘 기관 쪽 애들이 좀 많이 패대기 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외국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코스닥 선물할 것 없이 패대기를 치는 분위기였고 투신 쪽도 마찬가지였죠.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였고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랜만에 좀 개인들도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고요. 기관들 매도가 오늘 좀 강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좀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흐름들이 좀 만들었다라 보시면 되고 오랜만에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흐름들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형아들을 좀 믿어야 돼요. 외국인 형아들을. 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지속적인 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래봐야 뭐 240억 정도 껌값이죠. 그냥 껌의 그 포장지 값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늘은 또 3천억이 넘게 뭐 장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시장도 보게 되면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해서 콜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알겠다 7번 모르겠다 8번 아시겠죠? 시장은 계속해서 콜입니다. 콜. 동의한다 7번 동의 못한다 8번 자 시장은 콜이에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못 간 이유가 뭐다? 시젠 때문이다. 시젠을 비롯해서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또 밀렸죠. 이제 거의 보면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뭐 스치면 상한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수 존 홉킨슨 대학에서 이제 자료를 얘네들이 좀 만들고 있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서 이거 자료를 좀 다운받아 가지고 자 아무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43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났네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글로벌 케이스상 보게 되면 5,500만 명 5,500만 명입니다 지금. 어제 대비해서 한 100 몇십만 명이 더 늘어났죠 지금 현재.
미국은 아예 시뻘겋네요, 지금. 미국. 예, 미국 전역은 거의 뭐,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예. 미국은 뭘 해도 1등이에요. 예, 뭘 해도 1등입니다. 예, 대단한 나라예요. 예. 자, 여기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인도도 지금 빨갛죠, 인도 쪽도. 예,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변가 주변으로 해서, 인구 밀도가 좀 높을 수 있는 해안가를 주변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이제 간간히 발생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예, 아프리카도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이게 지도 잘 보이지가 않네. 땡기면 되네. 예. 자, 일본도 거의 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쿄 지방이 좀 그렇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좁쌀만하게 이제 빨간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역이 잘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동남아 지역 뭐 타일랜드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뭐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자, 그리고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할 것 없이 확진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도 뭐 크게 없죠, 확진자 수가. 아무튼 이런 흐름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인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달러 대비 원화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걸 어떻게 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 심리를 좀 더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내년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도 많은 IB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3.6%로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KDI 같은 경우에는 KDI 쪽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3.0으로 좀 보고 있죠. 내년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일단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구리 가격이 또 강하게 또 상승하고 있죠. 자, 구리가 전 세계 4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구리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실제 중국에서의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 쪽에서는 지금 확대되고 있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는 백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진단키트 종목들 뭐 이런 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진단키트들은 지금 폭망하고 있죠.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일단 소위 얘기해서 코로나 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도, 주식의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선행지표입니다.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이제 선행지표로 이제 보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실업자 청구 건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PMI,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 지표 또한, 코스피 지수 또한 하나의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보는 하나의 또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자면 시장은 아주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년을 보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11월 초부터 회원님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11월 초부터 제가 첫 주에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첫 주 거의 뭐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시장을 올리는 시장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2주차까지 거의 거래일수로 보자면 이제 2주차까지 하면 거래일수가 10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총 거래일수가 20일이잖아요. 20일. 20일에서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매수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저효과를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주 매우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오늘 코스닥이 저는 솔직히 좀 더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여 줄 것으로 봤는데, 일단 진단키트 쪽 시젠이 좀 내려가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을 시켰지만 시장은 아주 러블리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에 참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뭐 저희 방에서도 지금 현재 뭐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방에서도 보게 되면 저희 성공투자 후기에도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이 방을 이동하신 분이에요. 우리 회원님 방을 이동하셨는데, 자, 테린 포장, 자, 지금까지 손절없이 유한타 증권도 이제 차익 실현했고, 그 외 종목들도 매도하고, 자, 수익률을 지금 이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쌓아 나가고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박선호 대표님 방에 온 지 11일 만에 두 종목 수익 매도했어요. 유한타 증권, 테린 포장, 뭐 이렇게 쭉쭉쭉쭉, 네. 자, 우리 뽀롱님이, 네, 말씀 좀 해주셨고, 자, 그리고 또 실제 또 캡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또 꽁띠님이, 자, 유한타로 이제 120만원 벌었어요. 뭐 이렇게 뭐 테린 포장 뭐 36만원 뭐 37만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까지 손절 없이 자 369만원을 꾸준히 지금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난 종목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익난 종목들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방에서는 지금 자 종목 대응을 총 10종목 합니다. 10종목 10종목을 넘기지 않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방에서는 이제 8종목이었어요. 8종목. 어제도 지금 3종목 3종목 차익 대응하고, 어제 신규 매수를 한 종목 했고요. 한 종목 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2종목을 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주 잘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뭐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재미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시장 보게 되면 오전에 이제 항공주는 이제 끝났죠. 항공주는 이제 끝났어요, 회원님들. 항공주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어제 아무튼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렇게 해서 뭐 CB 교환사채, 예. 자, CB를 발행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한진칼이 거기서 이제 7,300억 정도는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연구체도 지금 발행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부분들. 자,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보시면 주가 쭉쭉쭉 밀렸죠. 예. 항공주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끝났으니까요.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소문난 잔치에 가서 뭐 좀 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딱히 먹을 게 없죠. 딱히. 예, 딱히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지금 RCEP입니다. RCEP. 자, RCEP, 예, 협상 참여국의 부분인데, 자,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중국, 인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저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과 지금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국가들과 이렇게 해서 RCEP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16개국을 지금 현재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FTA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과 FTA가 안 되어 있어요. 일본과 지금 FTA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무역 마찰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RCEP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본 쪽에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수가 1억 2천만 정도 되죠. 우리나라 인구의 좀 2배가 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좀 소비자들이 좀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아무튼 일본 쪽에도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RCEP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2번.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2번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님들. 자, 이해가 가십니까, 회원님들? RCEP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 중요해요. 이제 우리들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이제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세계 무역 기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고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좀 트럼프보다는 좀 더 완화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포고는 있습니다. 포고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런 또 다른 우리가 아시아 쪽과 오세아니아 쪽을 합쳐서 이제 이런 새로운 무역 관세 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수출을 보게 되면 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르니까 쭉 사라지구나. 자, 그다음 PPT가 어디 갔냐. 자, 보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케어, 가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10월달에. 예, 10월달에 아주 좋았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석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뭐,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SOE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죠. 뭐, 조선 쪽도 강하고, 뭐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석유화학 쪽은 지금 중국 쪽, 특히나 중국 쪽 이제 우리가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뭐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뭐 미국, 뭐 또 북미, 남미를 비롯해서 석유화학 쪽은 우리가 또 수출을 또 많이 하는 품목들입니다. 품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보자면 회원님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다 소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석유화학에서 다 뽑아낸 이제 소재들입니다. 소재로 만든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 모자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석유화학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버리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석유화학이 올라가고 그에 대한 매출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뭐 주가 상승 대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좀 과다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에 비해서는 약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도 이제 미래 앞으로 상당한 매출을 보여줄 수 있고 수출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선 반영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석유화학 쪽도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품목들이 세계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선박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봤던 부분들이 최근에 뭐 조선주들 빵빵 날아다니고 있죠.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조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빵빵거리면서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 아시겠죠? 시장은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풀베팅을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는 풀베팅을 해 나가면서 계속 종목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 나면 던지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 나고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환 매매를 해 나가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진듯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듯하게 좀 들고 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알겠다 3번, 모르겠다 4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지금 시장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풀 베팅을 해 나가면서 뭐 수익 나면 던지고, 그리고 또 아직 뭐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 또 매수 시점 잡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순환 매매를 해 나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절대적으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뭐 내가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힘들다, 내가 현재 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감도 있지만 언제 고점을 잡을지 좀 불안감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지금 현재는 무조건 풀 베팅을 해 나가면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금야금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될 시장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불안하다, 초조하다, 수익이 나도 힘들고, 수익이 안 나면 더 힘들고, 그런 분들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동안 뭐 지수 움직임 자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좀 조정 나오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조정 나오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아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위축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금 코스닥도 보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어떻습니까? 딱 분위기 딱 보면 아시죠? 예, 하락 추세에서,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지금 현재 지금 하락 추세의 상당 부분을 깨고 다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 코스닥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시즌이 내려가서 지금 코스닥에 좀 관련 섹터들이 좀 내려가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 그 종목들이 내려가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실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지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좀비 회사라고,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자금을 통해서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죠. 뭐 최근 들어서 뭐 항공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합병 얘기가 좀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좀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좀비 기업들. 그래서 실제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차피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유보율은 낮아지고, 아무리 지금 유가가 지금 현재 뭐 저유가 시대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빚이 좀 상당히 많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좋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진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3분기 실적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약간의 흑자로는 전환을 좀 해줬어요. 대한항공도 흑자는 좀 보여줬는데, 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조조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객보다는 항공 화물 쪽에서 좀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LCC 기업들이 좀 위험하죠. LCC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 제주항공이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뭐 이런 애들은 좀 최근에 뭐 항공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아유 저도 있어요 하면서 같이 손 흔들면서 올라갔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해 대응해야 된다. 왜? 이러다 갑자기 뭐 유증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해버린다든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주항공도 지금 이제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상태고, 저가 항공사들은 다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 항공사들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게임 체인지어라기보다는 우리 포트폴리오를 체인지 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수익을 왕따시만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원님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자본 잠식에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분식 회계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이루어지는데 매출 채권만 무진장 쌓아놓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해서 흑자 도산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흑자 도산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만 엄청나게 쌓아놓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동자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한번 눌러주시고, 모르겠다 8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한 번, 두 번 더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무튼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뭐 아무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회원님들이 힘들다 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유료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면 홍삼 한 10뿌리 정도는 먹는다 생각하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힘이 나는 방입니다. 힘이 나는 박수범의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재미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저희 사이트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방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수익 나고 있고, 지금 물린 종목 해봐야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종목은 넘기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종목 로테이션은 가동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희 방에 재미나게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그렇다 해서 단타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단타 대응은 최대한 지금 현재는 좀 잘 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오늘 신공항 관련주들 보십시오. 갑자기 또 2시에 정부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백지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 우르르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에 너무 좀 불안하게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까지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가 거의 지금 직장인 분들이세요. 직장인분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오히려 저희 방에 오시면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홍삼 10뿌리 정도는 좀 먹을 수 있는 힘이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박선 전문가를 믿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받게 됩니다. 종목들. 자, 종목들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제가 종목들을 제 HTS 상에, 종목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종목은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들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들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리딩을 해드립니다. 하나하나. 장중 리딩을 해드립니다. 장중 리딩.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장중 리딩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한 종목들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좀 차분하게,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가입해서 들어가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올리세요 해놓고서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얘기하고, 올려놓으면 이제 목표가 얘기하고, 손절가 얘기하고, 이게 끝이죠. 끝인데 저는 어떻습니까? 실시간 살아있는 리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님들. 장중에 계속해서 리딩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제가, 점심시간에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밥을 모니터링 하면서 책상에서 먹고 있어요, 점심을. 그 정도로 지금 열정적으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정도의, 엄청난 집중을 장중을 하면서, 회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 대응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잘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성공 투자 후기도 회원님들 잘 올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올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대응해 나오고 있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늦지 않게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좋은 시장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회원님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